예, 제가 다시 자리를 옮겼고요. 아마 내일 설 연휴가 끝이 나면 또 주식시장이 개장하면 여러 국내 투자자들의 손길도 이어질 겁니다. 그래서 설 연휴 기간 이 이슈가 화제가 됐어요. 세계적인 투자자,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작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현업에서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은퇴를 선언했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워런 버핏이 퇴임 직전에 마지막으로 어떤 주식을 사고 팔았는지가 담긴 보고서가 뒤늦게 공개가 됐습니다. 관련해서 주식 전문가 고란 대표와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수식어를 세계적인 투자자라고 했지만 네네. 일단 워런 버핏의 투자를 얼마나 믿을 만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얼마나 수익률이 좋길래 이런 세계적인 투자자라는 수식어가 붙은 거예요? 사실 이게 단순히 수익률만 높아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느끼기엔 그 높은 수익률을 반세기 넘게 그 시간 동안 유지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하, 예. 단기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는 있었지만 예. 그걸 장기로 유지했다는 점이 더 주목할 만한 부분인데요. 예. 사실 6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익률을 한번 봤습니다. 워런 버핏이 운영하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펀드가 운영한 게 예. 610만 % 올랐습니다. 저거 단순히 수치로 이해가 안 돼요. 610만 포인트면. 그러니까 65년에 만약에 1달러를 넣었다라고 하면요. 예. 그 돈이 1달러가 예. 6만 5천 달러가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61년간. 예. 근데 그 비슷한 시간에 아니 그냥 시장이 좋아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시장이라고 하는 S&P 500 지수는 4만 5천 % 올랐습니다. 아. 시장도 많이 올랐지만 예. 버크셔 해서웨이는 더 많은 수익을 올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버핏의 투자 원칙이 사실 간단합니다. 예. 자기가 이해하는 비즈니스에 경제적 해자,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에 가치가 쌀 때 투자한다라는 예. 거거든요. 말이 쉽죠.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버핏은요.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아무도 흉내 넣을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압도적인 성과를 냈기 때문에 예. 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이해가 거죠. 됐으니까 미국 주식 S&P 500 그 지수보다 150배나 수익률을 높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투자자다. 그러면 본인이 이제 현업 투자하기 안 하려고 했다는 그 직전에 산 주식이 네네. 저 이거 보고 놀랐는데 신문사 주식을 샀어요? 네, 사실 그 버크셔스의 전체 주식 포트폴리오가요. 우리 돈으로 한 400조 원 이상입니다. 예. 현금만 500조 원 넘게 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번에 버핏이 뉴욕 타임즈 507만 주를 매입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5천억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전체 주식 포트의 0.1%도 안 돼요. 예. 수치만 놓고 보자면 좀 미미합니다. 그러긴 하네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바로 상징성 때문인데요. 예. 일단 6년 만에 항복 혹은 재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버핏이요. 2020년에 수십 개 지역 신문사 지분을 모두 팔면서 예. 신문산업 끝났다.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음. 그런데 예. 다시 언론사에 첫 발을 디딘 거거든요. 그거는 전통 미디어 가운데서도 뉴욕타임즈 하면 전 세계 신문사 가운데 디지털 전환에 성공한 살아남은 강자는 가치가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버핏의 마지막 선택이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마지막인데 뉴욕타임즈를 선택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게 아무래도 언론 산업의 복귀다라는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떤 커리어 부분도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 정찰병 느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멋있네요. 정찰병을 5천억씩 넣고요. 네네네. 예. 사실 그 버핏이 처음 투자를 할 때요. 한꺼번에 많은 돈을 넣지 않습니다. 아. 지금 애플이 보유한 포트폴리오 중에선 비중 1등이거든요. 예. 그런데 애플을 처음 사는 2016년에는 당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1점 아주 작은 부분만 샀습니다. 예. 그다음에 비중을 늘렸거든요. 예.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느냐. 발담그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그러니까 이제 때문에 전찰병이라고 하면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이 이해 돕기 위해서 이제 한두 주를 맞아요. 사면서 분위기 내 보는 거죠. 계좌에 넣어놓고 이게 좀 분위기가 얼마나 네네. 등락을 볼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찰병이라는 일명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서 이 버핏이 투자하니까 뉴욕 타임즈 주식이 또 4%나 올랐고요. 그만큼 네네. 시장도 반응했고. 근데 저는 사실은 신문사 주식을 샀다는 거 못지않게 궁금한 게 그러면 워렌 버핏이 뭘 팔았는지. 네네. 오래 들고 있던 애플을 팔았는데 이 의미가 시장, 미국 주식이나 우리나라에 상징하고 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사실 애플을 팔았다라고 해서요. 와 이제 애플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가 아니고요. 예. 애플을 1,000만 주 이상 추가 매도했지만
여전히 포트폴리오 1등입니다. 예. 그 애플을 판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전략적 자산 배분, 철저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애플이요, 과거 버핏이 보유한 포트폴리오의 50% 절반에 육박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 때문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이 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버핏 입장에서도 보유 비중이 너무 크다. 애플에 대한 의존도를 점차적으로 낮춰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처음에 버핏이 애플 샀을 때요. 이 예. PER 지표라고 하죠. 예. 그 지표가 한 10배에서 20배 사이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30배에서 40배입니다. 비싸졌기 때문에 예. 더 이상 싸지 않다라고 해서 차익 실현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세 번째는 아마 이유가 가장 클 것 같습니다. 현금은 가장 강력한 투자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앞으로 있을 어떤 변동성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 현금 확보 차원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란 대표에게 이제 버핏의 지금 주식 투자의 스타일과 여러 가지 것들을 쭉 보니까 알면 할수록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긴 한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근데 저는 사실 고란 대표 오늘 모시면서 꼭 이 질문하고 싶었는데 아까 현금 얘기했는데 네. 워런 버핏도 결국은 현금의 비중을 높여가는 게 아니 세계적인 투자자라고 해놓고 현금 쌓여가는 결국 그러면 야 미국 주식 거의 끝나가고 이제 폭락장 오는 거 아니야? 버핏이 냄새를 미리 맡은 거 아니야? 이런 해석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버핏이 보기에는 지금 현재 사려고 하는 종목들이 다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금을 쟁여두고 있는 거고요. 예. 대표적으로 24분기 연속 이어오던 자사주 매입마저 중단했습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회사 버크셔마저 좀 시장에서 비싼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이게 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다들 가격이 폭락하게 되면 그때 샀어야 되는데 라고도 생각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는 현금이 없습니다. 아하. 그래서 현금은 공포가 닥칠 때 가장 강력한 용기가 됩니다. 예. 그 용기 확보 차원에서 아마 현금을 확보한 것 같고요. 예. 무엇보다 세 번째 이유는 이제 은퇴하잖아요. 그러면 후임자에게 승계 전에 깨끗한 도화지를 물려줘야 됩니다. 물려있다라고 하면 새로운 신임이 그렇네요. 아마 파악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에요. 현금을 많이 확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가 은퇴 전에 뭘 살고 뭘 샀고 뭘 팔았는지 뒤늦게 공개된 얘기 주식 전문가 고란 대표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